네, 저희 10년 전 사진인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간단하게. 네, 저기 나와요. 네, 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함에도 이제 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발랄공주 혜승이와 공감왕자 동현이의 엄마라는 문구가 제 명함에 새겨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오체투지를 서울과 그 경기도청을 이렇게 하는 오체투지에 2번이나 참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장애 부모님들이 어쨌든 투쟁으로 만들어낸 역사에도 존중감을 표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투쟁으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서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세계 자폐인의 날이 4월 2일이에요. 4월 20일이 이제 장애인의 날인 건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4월 2일이 세계 자폐인의 날이고, 세계의 랜드마크들이 파란 불빛으로 점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서 자폐 아직도 많이 어렵나요? 동고래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리도 좋아한다. 가족, 친구, 맛있는 것, 예쁜 것, 재밌는 것, 그저 누구나 곁은 마음과 미의 기준이 다른 것. 함께하면 엄청 불편할 거야. 제 일부러 저러는 거 아니야? 하기 싫어서 저러는 거겠지? 또 말할 수 있다. 몸지선, 보완 대체 의사소통, 그냥 말고요. 다양한 표정. 그리고 정들감 보이는 그 무엇. 그러니까 정겨 보는 것 어때? 우리도 놀 수 있다. 좋아하는 건 잘하고, 이런 건 누구나 좋아한다. 우리도 수업할 수 있다. 건강한 교육의 기회와 자폐 아이들에게 맞는 개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수업받고 싶다. 자폐인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우리도 일하고 싶다. 우리도 돈 벌고 싶다. 나도 독립하고 싶다. 원리 중심 일자리 사업 확충.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 달라서 재미있고 같아서 공감되는 그냥 사람. 고기 구울 때 줄 안 맞으면 짜증나는 사람, 불안하면 다리가 떨리는 사람, 애착이 자기감 가지고 있는 사람, 한 가지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 못 듣는 사람, 특정 질감만 싫어하는 사람, 못 뒤에 라벨 붙은 거 극혐하는 사람, 특정 소리 너무 싫은 사람. 별로 다르지 않아만 몰빵되었을 뿐. 흔하지 않아서 더 설레는 당신 곁에 자폐인. 그래서 우리는 자폐인 곁에 콩고래. 아까 영상을 이제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영상에 보는 것처럼 우리 다 이런 어쨌든 그런 성향들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만의. 근데 그게 몰빵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자폐성 장애의 특징이고, 그리고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네. 그런데 그 스펙트럼 중에서도 저희 이제 두 아이는 아주 시비어한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발달장애인이 다 24시간 지원 체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네. 가끔씩만 들여다보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누군가가 24시간 지원 체계가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쌍둥이도 아니고 같은 성도 아닌데 이렇게 두 자녀가 다 아주 시비어한 쪽에 자폐성 장애를 이제 판정을 받으면서 이제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오늘 이제 임종화 회장님이 저를 이제 픽해 주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너무 심하게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간에 도저히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석순 대표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년 중에 단 하루만 일찍 나와달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5월달에 함께 스웨덴을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이거를 거절을 하면 스웨덴에 가서 8박 10일 동안 되게 어색해질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이런 때는 저는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이죠. 왜냐면 두 아이를 다 이제 아들은 지금 21살, 딸은 19살 특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 누군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제 기관에 보내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되게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편이 반차를 쓰고 아들을 보내주고 딸은 활동지원사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되게 그 저희 아이들의 상황 속에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전에는 이 발달장애인의 그런 어떤 행동들을 문제 행동이라고 불렀었어요, 학계에서. 예. 그런데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계가 도전적 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잘 어감이 좀 안 붙는 거예요. 예. 발달장애인들이 뭔가 맨날 도전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계와 부모들이 요청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어렵고 상대방에게도 어렵다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해서 어려운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제안을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폐성 장애라는 이 장애명도 국가에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자폐는 스스로 문을 닫았다인데 자폐인들이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하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활동들을 어쨌든 이제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은 진단 체계가 바뀌어서 24개월이만 지나면 진단을 내려줘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만 5세가 지나야지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삼성병원에 가서 자비로 여러 가지 뭐 500만 원 상당의 뇌 CT, 뇌 MRI, 염색체 이런 검사를 받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어머니 그냥 다시 이제 수원에서 오시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아동발달센터에서 놀이, 임시 이런 거 열심히 하시면 아이가 어떻게 클지 모르니까 열심히 이제 그 치료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치료실을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마음에 저는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데 왠지 서울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남대교를 매일같이 건너다니면서 아이 치료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도 발화도 안 되고 어려운 행동은 계속 증가를 하고 그리고 딸도 또 비슷한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날 한남대교를 건너서 집으로 수원으로 가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 안 됐는데 동현아 엄마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 우리 같이 죽자 그리고 핸들을 딱 꺾으려고 했어요. 진짜 감으로. 근데 그 감각적인 이유 때문에 카시트에 앉지를 못하고 항상 그냥 제 옆자리에 이제 벨트를 채워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저희 아들이 제 손을 치는 거예요.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왜 죽지 말자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언어적으로 소통은 안 되는데 우리 아이가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장애는 지금까지 만나본 장애인도 별로 없었고 통합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장애는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고 다 그냥 그런 존재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장애를 다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부모 교육을 들으면서 우연히 들은 교육이 협동조합의 이해란 교육이었어요. 그거를 듣고 저는 우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고압 산소 치료 같은 걸 막 하고 있었어요. 고압 산소통에다 아이를 넣고 돌리면 뇌의 밸런스가 맞춰져서 한 번 돌릴 때마다 50만 원. 근데 그거를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이런 치료를 아예 하지 말고 제대로 검증된 학문에서 검증된 치료들 그리고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애 주기별 우리의 욕구를 지역사회 안에서 풀어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10년 전에 콩고래를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그런 어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15개의 그 장애 복지카드상의 장애 종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의 5%가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에요. 100명 중 5명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영국이나 스웨덴은 20% 정도로 높은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이 장애인인 것과 100명 중에 5명이 장애인인 것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의학적인 것과 그리고 기능적인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려움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의학적인 것들로만 판단하니까 그래서 전체 장애 인구 5% 중에 따로 떼어놔서 장애 영역별로 발달장애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냐 9.65%. 그러니까 장애인들 중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그런데 발달장애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했냐? 너무 소수죠.
소수지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저번에 만났던 우리 최용미 대표님이 성북구에서 하셨던 그 활동 중에 하나가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들이 성북구 안에 600 몇 명이 됐대, 미취학 아동들이. 근데 성북구 구민들이 뭐 몇만 명일 거잖아요. 예. 그 몇만 명의 사람이 이 600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지 않는 것을 이제 성북구가 자치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제 하셨던 경험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사실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조류독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발달장애인, 특히 자폐성 장애인의 이런 어려움들이 완성이 된다면 다른 복지체계는 이미 다 완성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장애 영역들은 본인의 어려움을 본인들이 얘기를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사자성이 기반이 되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복지 선진국들도 발달장애인은 유일하게 본인의 어려움을 본인이 완벽하게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대신 얘기해야 되냐? 부모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에서도 가장 늦게 만들어졌어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법이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 연구하시는 이제 정책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법은 시스템을 만들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근간이 되는 거는 만들어졌는데 그거조차도 2014년도에 늦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연령대예요. 다른 장애는 노화나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년 노년층에 집중돼 있죠. 네, 60대, 50대, 60 이렇게 집중돼 있는데, 발달장애는 지금 22세에서 24세까지가 등록 인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이제 17세에서 19세가 많아요. 젊은 장애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업에서도 이제는 CSR,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의무 고용 뭐 이런 거 있지만, 장애인을 못 구해서, 고용을 못해서 고용하지, 그걸 못한다는 기업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인구 분포는 집중해 가기 전에 이미 근로와는 상관이 없는 쪽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발달장애는 아주 젊은 장애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보다 선배 부모님들이 엄청 투쟁을 해서 발달장애 권리보장에 관한 법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됐죠. 그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아니고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분이 요즘 이제 가장 핫한 덕질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김영두 재판관님. 네, 아시죠? 네, 김영두 재판관님은 저랑 한국자폐사랑협회에서 같이 운영위원으로 활동도 하시는데 진짜 활동을 하세요. 네, 그런데 국회에서 이제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나에게는 성인이 된 자폐성 장애 아들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법이 더 약하고 이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또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아들을 통해서 알게 됐다라는 거를 라이브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오유나라든지 이제는 이제 내 자녀가 발달장애다라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여전히 사실은 정신장애는 그렇진 않아요. 네. 내 자녀가 정신장애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떻든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신장애인 분들을 같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정신적 장애에 속하기 때문에 함께 이제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0대에, 그 다음에 10대의 젊은 우리 장애 인구가 이제 중년, 노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의료사회적 활동적 연합회와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케어 서비스, 돌봄의 서비스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까지는 교육, 일자리에 되게 집중되어져 있었다라면, 이제 발달장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조기 노화가 와요. 우리는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남성, 여성 따지면 75세, 80세의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통계상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은 54.5세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바퀴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자폐성 장애로 등록할 수 있는 시기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올해 이제 51인데, 이 또래의 어쨌든 분들이 지금 당사자의 경우에는 등록을 안 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를 봐야 되는데, 외국은 어떠냐? 10년 정도의 갭은 있어요. 비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평균 수명이 10년 정도의 갭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프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료사업에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조기에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장애의 특성상 그런 어떤 10년 정도는 낫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현격하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기 노화는 분명 온다라는 거죠. 그럼 그 조기 노화를 막기 위한 거나 아니면은 조기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어쨌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욕구가 많이 이제 일어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IT든 뭐 어떤 혁신이든 주거와 관련된 것들이 있건 간에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발달장애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노인이랑 항상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노인 쪽이랑 다른 거는, 노인분들은 어쨌든 표본을 할 수가 있죠. 평균치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어쨌든 개인별 맞춤 지원이 정말 제대로 된 개인별 맞춤 지원이 이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장애라는 거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발달장애인의 이제 지역에서의 삶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달장애인은 아침에 출근을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이렇게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렇게 경미한 발달장애 쪽은 사기와 성과 관련된 문제의 노출이 성인기에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지 못하니까 신분증 좀 줘. 그래서 뭐 핸드폰 개통하고 그런 거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처럼 아주 시비어한 쪽은 24시간 돌봄 지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엄청나게 또 부모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현실 속에서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읽어주시면. 저는 저기 회장님처럼 저 이제 자료를 꼼꼼하게 이렇게 많이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다들 엄청 피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PPT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오류가 났더라고요. 이제 기일도 제가 또 넘겼는데 이렇게 좀 같은 말을 2번이나 이제 해놓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신 회장님과 저의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수행하는 건 민간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갈 때도 단절, 지자체에서 저희로 올 때도 단절이죠. 근데 저희는 아까 이제 혈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는 저희 협동조합들의 역할이 실핏줄과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쫙 퍼지게 하는 건 결국 저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라는 것들을 고민을 이제 민간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안 된다라는 이제 말들로 이제 시스템이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이라는 건 특별한 돌봄이 아니라 이제 함께 사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특화되어 있는 게 사실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협동조합의 이제 초기 투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초기 투자뿐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와 무임승차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금을 어떻게 이제 다시 환수할 때에 이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까라든지, 아니면은 의사결정이라든지 ing연수출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전혀 투자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협동조합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49%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는 주식회사를 설립할까라는 고민들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런 어떤 법적인 제도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거라면. 하지만 아까 가치체계 중심의 이제 공공도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현해내고 있는, 창출해내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하시면, 협동조합 쪽에도 초기뿐만 아니라 좀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꿈꾸는 건 그래요. 동현이가 이제 제가 없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있지 않을 때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저희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집에서. 내 집은 지자체에다가 기타를 하겠다, 기부를 하겠다. 네. 그런데 아침부터 뭐 24시간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있는 거 너무 힘들어.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4명, 5명이 교대로 어쨌든 동요를 지원하는 체계가 만들어지면 되는데 낮에는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에 가 있어요. 지금 동현이도 9시에서 5시까지. 그 시간은 그 기간에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활동 지원사,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주거 코치. 아까 이제 커뮤니티, 아까 뭐 다른 용어가 있었잖아요. 네. 저희 쪽은 이제 주거 코치라는 용어를 이제 쓰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를 이제 같이 고민을 이제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전문가가 항상 같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한데 저는 그거를 주거 코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코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나 사회복지사분들이 주거 코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조금 더 받으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중앙서비스원에 조상규 대표님 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까운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 너무 이 제도가 우리가 전에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은 이름 바뀌어서 지원사예요. 그만큼 전문 영역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다 옆집의 권사님들이 교육을 받으셔서 젊은 분들이 이거에 들어오질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꿈고래가 장애활동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젊은 분들을 키워내고 안착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동탄에서 이 사업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탄은 되게 잘 아시겠지만 되게 핫한 도시잖아요. 너무 핫해서 이준석이 저희 건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20대, 30대의 청년들이 장애활동지원사 교육을 듣고 저희 기관에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했더니 내가 일반 직장을 다녔는데 너무 상사와의 그런 어떤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런데 이 서비스는 내가 한 분이랑만 잘 맞춰서 가면은 된다. 그래서 나는 이게 좀 잘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그 수료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분들을 이제 잘 살려내는 일을 민간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민간 파트너들을 많이 개발을 해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된다. 이제 가셔가지고 따로 드리고. 그래서 전문가 플러스 지역사회가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지역사회가 사실은 사회연대 조직에 이제 가장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회연대 경제 조직에 어쨌든 다 이제 계시는 분들이시지만 좀 성찰을 해보자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은 저희를 되게 저것도 돈만 밝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식들도 있기도 하고 저희 약간 중간자적인 입장이죠. 완전히 이제 비영리 섹터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시민 이제 활동가 분들이 보시는 것과 영리 쪽에서 보시는 것과 이제 저희의 그런 어떤 한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동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식사는 화성에 있는 행복한 밥상 협동조합이 그런 어떤 그 통돌에서 하는 그런 이제 식사 지원, 뭐 그런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비영리 섹터 특히 협동조합들이 지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할 때 지역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돕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어떤 분이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자꾸 이제 집에 올라가면서 외부에 있다가 집에 가면서 앞집에 초인종을 계속 눌러요. 그러니까 되게 큰 피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이 둘 다 2월생이어서 2월달이면 항상 가족여행을 가는데 강릉에 갔어요, 이번에. 그런데 아들이 이제 키가 178이에요.
그러니까 뛰면은 엄청나게 밑에 울리잖아요. 근데 이제 뛰니까 바로 밑에서 숙소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도대체 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얼굴 엄청 험상궂게 생기셨어요. 예. 근데 너무 죄송해요.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아이가 자폐라서 제가 뛰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뛰어가지고 너무 피해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그분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폐라고요? 그러면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 세상 사람들이 자폐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구나. 전에는 자폐라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우영우라든지 뭐 우굴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휴게소에서 저희 딸이 맥반석 오징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항상 기다리게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막 맞기도 하고 하는데 앞에 사람이 먼저 가져가려고 확 바꾸면 이제 딱 봤을 때 저희 딸은 너무 티도 나고 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먼저 가져가세요 라든지 키오스크를 이제 제가 같이 막 하고 있으면 아이가 찾지 못하고 막 이러면 키오스크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얘기하세요 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를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을 사실은 영리센터가 해줄 수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공익광고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저는 저희 이제 협동조합이고 연합회가 이런 역할들을 했을 때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발달장애 최중증 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시작이 됐어요. 네. 일반 통합돌봄 사업도 시작이 됐지만 그런데 정말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광역단위, 그 다음에 지자체 단위, 기초 단위의 센터장들이랑 직원들만 좋은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직까지는. 예, 자리 만들어가지고, 급여주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실제로 현장에서의 어쨌든 어려움이나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귀를 기울이고 할지를 정말 잘 모르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저희 그런 어떤 사명 중에 하나가, 저희 사연대 교주 중에 사명 중에 하나가 공무원들과 함께 어쨌든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렇게 열의가 있으신 공무원분들은 진짜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랑이 아니라 수원이랑 화성의 장애인 복지과에서는 어떤 새로운 제도라든지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과를 물을 때 오프 더 레코드로 홍보를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기존의 부모 어쨌든 투쟁하는 조직들이랑 같이 교부금이 많이 나가죠. 그쪽을 통해서 부모회나 부모연대를 통해서 교부금이 나가고 그러한 사업들이 실행이 되지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건 협동조합 섹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함께 만들었는데 수원은 세빛 돌봄 시스템이라고 해서 발달장애인 정보체계 만드셨잖아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시스템에 지금 들어가 있는 문구들이 제 강의 안이에요. 담당 주무관님이 강의 안에 들어가 있는 문구를 써도 됩니까? 라고 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되게 그 공공에서 만든 것 치고 되게 과격한 용어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을 때 아이를 뭐 생각해봤냐, 부모 사회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주무관님이 이번에 다른 주민센터로 가시면서 가시기 전날 찾아와서 정말 제 손을 꼭 잡고 같이 서로 울면서 우리가 수원에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릴 선물은 수원시 장애인 복지과에 발달장애인 팀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거를 선물로 드리고 자기는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괜찮은 이제 공무원분이죠. 저는 공무원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희가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자고 그러면 민원인처럼 생각하시니까 그러한 기회들이 조금 더 이제 많아졌으면 좋겠다. 저는 전문가와 현장에 함께 꼭 해야지만 되는데 저는 주거 코치라는 이름의 하에서 24시간 지원 체계가 있어야지만 지금 우리가 지난달에 통과된 지역사회 자립 전환수 탈시설법 아시죠? 이거를 또 고수 쪽이랑 또 천주교 쪽 이렇게는 반대 서명을 지금 해가지고 다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상정은 됐지만. 근데 24시간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지면 저는 당연히 탈시설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똑같이 노인처럼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자기가 살던 집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서 리모컨 쥐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돼요.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요양원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게 리모컨을 못 줘서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지원사 분들도 너무 그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을 계속 지시하거나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세요. 성인기 분들까지도.
그래서 정말 장애인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권사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독교 방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네. 그리고 나는 임영웅을 안 좋아하는데 임영웅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놓는다. 그런데 나한테 한 번도 리모컨을 줘본 적도 없고 물어본 적도 없다. 라는 거예요. 네. 이러한 교육들을 이런 의료사회나 저희가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거코치 민간 자격증 과정을 지금 저희가 연합회에서 만들어서 한번 프로토타입을 돌려보기 위해서 지금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코웨이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코웨이가 주거 렌탈 사업을 하잖아요. 주거에 들어가는 모든 렌탈 사업을 하니까 저희랑 좀 이게 핏이 잘 맞을 거다. 제 생각에. 그래서 코웨이 문구를 넣어서 잘 만들어 놨지만 코웨이가 안 받을 가능성이 너무 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다른 곳을 아신다면 주거 코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미국은 주거 코치 자격증이 되게 일반화되어 있고 그런 분들이 전문가로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만 있는 거죠.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 40시간 교육에 10시간 실습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을 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권사님들, 은퇴하신 분들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고 꼭 전문가가 아닐 시간에는 지역사회가 그것들을 사회연대 경제조직들이 함께 나눠가는 것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홍보를 이제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요.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 서비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죄송한데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병원에 부설 아동발달센터가 생기면서 이 치료 사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안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부모들은 이제 태아보험을 다 듣잖아요. 그래서 태아보험에서 실비 처리로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문제가 제대로 된 진단을 안 받고 언어 지연이나 언어 장애로 받아야지만 실비보험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코드를 의사들한테 그렇게 요구해요. 이 코드로 진단서를 써주세요. 근데 저도 되게 황당했던 게 이제 삼성병원에서 그렇게 이제 진단을 마치고 지역으로 와서 수원에서 아동발달센터를 이제 찾아서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만 5세가 지나면서 다시 이제 검사를 받았어요. 너무 유명하신 그 정신과에 갔어요. 오은영 선생님, 수원에 계시거든요. 센터에 가서 이제 오은영 선생님은 그때도 지금도 병원에 안 계세요. 못 만나요.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과장님이랑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 자폐로 받으실래요? 지적으로 받으실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경악할 만한 일 아닌가요? 전문 의사가 저한테 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한테 물어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자폐로 받으면 취업하실 때 취업이 잘 안 된다고 또 이제 그 청소년기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어머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보시기에 저희 아이는 어느 쪽인가요? 했더니 자폐에 가깝죠? 자폐에 더 가깝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자폐로 받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단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단 몇 시간 아니죠. 몇 분의 그런 어떤 관찰로 진단을 내린다는 건 너무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가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캠을 차고 주 보호자가 캠을 차고 일주일 동안 아이랑 놀이를 하는 것들이 의사에게 전송이 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소아정신과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진단을 내려줄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시 돌아가면 병원 부설에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소아청소년과의 병원 부설에 치료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실비보험으로 부모님들은 10,000원만 내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병원에 들어오는 수가는 80,000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언어치료학과 이런 데를 졸업하신 선생님들한테 섹터당 40분 치료에 10분 상담인데 50,000원씩 드려요. 그러니까 저희는 경쟁에서 이기려면 똑같이 치료비 단가를 80,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치료비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 얘기하고 싶었던 게 치료는 조기 치료, 적정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검증된 치료는. 그런데 공공도 민간도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한 40분 치료에 10분 상담에 지금 평균 치료비가 80,000원이에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집 한 채를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는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어쨌든 치료에 집중을 하다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 이게 아무 의미가 없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치료보다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이제 창업을 해서 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욕구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니까 하다가 작년에 저희가 이걸 완전 종료를 했어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못됐다. 민간도 공공도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새롭게 생긴 이제 서비스 중에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라는 것을 통해서 40명의 아이들이 이제 와서 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화성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 날짜로 활동 지원 선생님들이 250명 이제 함께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를 현장에서 이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전담 인력 한 분이 50명을 관리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80명씩 관리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은 서비스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저희는 전담 인력 한 분이 40명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0시간 교육으로 장애 활동 지원사를 하기에는 무리기 때문에 역량 강화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고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인데 이러한 것들이 평가 서비스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평가 서비스는 그냥 찍는 시간과 일치가 제대로 돼 있느냐만 보는 거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는 자체적으로 지금 작업치료사를 다음 달부터 저희가 채용을 해서 작업치료사가 활동지원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조금만 가져오면 뭐 집안의 채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뭐 문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뭐 집안의 가구를 좀 위치를 바꾼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행동이 되게 소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감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작업치료사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원하시는 곳에 파견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지원해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거 전국에 어디도 어떤 활동지원사 기관도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죠. 근데 저희는 협동조합이고 저희는 이러한 소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평가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전혀 이러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들이 있죠. 그리고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엔이 우리나라는 이제 협약국이니까 장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이런 유엔의 협약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폭력적이다. 특히 일자리에 관해서 생산성이 있는 일로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평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활동 그리고 권리옹호 활동 자체가 일자리여야 된다라고 해서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대한민국도 시행해라 라고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근데 너무 훌륭하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은 오세훈 시장님 이제 들어온 이후로 전면적으로 폐지를 해서 서울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는 오히려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가 좋고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님 바뀌면 또 없어지겠죠. 예. 근데 저는 이 권리 중심의 일자리가 사실은 민간에서 좀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파트너가 돼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보는 이런 활동을 이제 2015년부터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진흥원에서 특화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대책의 주체는 사회적 경제다라는 걸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2019년도에 갑자기 뭐 기재부, 보건복지부 막 갑자기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홍보를 막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만들었는데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다? 왜냐면 협동조합은 협동이 안 돼요. 잘 아시죠? 특히 부모님들은 엄청 욕구들이 다 다양하시기 때문에 안 되는데 망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데가 있으니까 갑자기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회가 조금 시스템적으로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그때부터 창업지원 사업을 했어요. 진흥원에서. 그래서 창업지원 사업을 협동조합을 50개 정도를 전국에 제주부터 파주까지 만들어냈고 창업이 된 협동조합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연합회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1호 연합회시잖아요. 저희는 2종 협동조합 연합회인데 2종 협동조합 연합회로 저희가 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종이 모여야 되는데 좀 모르겠어요. 이름이 참 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아이콥이랑 같이 아이콥이 회원사를 볼까요? 신협은 신협 자체 법에 의해서 출자를 못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또 저희도 다 사회적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종이 안 되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협, 그 중에서 아이쿠비, 저희의 회원사로 함께 해주시면서 이종협동조합 연합회가 됐는데 의미적으로는 더 다른 종들이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총 4가지 분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돌봄, 고용, 교육 서비스, 문화예술. 그래서 뭐 드림이드 앙상블 잘 아시죠? 드림이드 앙상블도 이제 함께 하고 있고 하는데 이것의 최종적인 목표는 저희는 부모 사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의 문제에 집중돼 있기는 해요. 나중에 최종 목표는. 그래서 그게 사회주택이든 공동체 주택이든 다양한 형태의 주거의 이제 그런 형태를 여기 계시는 분들이랑 같이 논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이제 공공주택도 너무 좋은데 사실은 비공급형 그 지원주택을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있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주거 자체는 내 집을 내놓을 테니까 시스템으로 그 예산으로 똑같이 예산으로 사랑을 더 넣어달라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저희는 비공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비공급형이 맞으시는 분도 계시고, 공급형이 맞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이제 하면서 연합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30년 되셨는데 저희는 이제 너무 지금 이제 3년 차예요. 이제 막 신생되는 데기 때문에 더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합회도 이제 공유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30개의 회원사가 있고요. 저희 연합회가 너무 감동스러운 건 이제 부모님들이 만드신 협동조합이 80%, 전문가가 만드신 사회복지사나 치료사분들이 만드는 협동조합이 20%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이스하지 못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톡에다가 올리면 그래야 내가 쓴 사업계획서, 뭐 이런 거 다 공유하고, 그리고 올해도 총회를 마쳤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조합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연회비를 이렇게 조금 다른 조합까지 보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말 감동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너무너무 홍보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합회 회원사들 30개 제주부터 파주까지 퍼져 있는 회원사들이 조금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의료사회연합회를 신규로 만드시는 곳에 저희도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돌봄은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관계를 엮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관계를 엮어가기 위해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 뭐 보건복지도 아니고, 물론 지자체 담당자도 계시지만 지자체에서도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워낙 이제 그 어떤 장애인 연금이라든지, 근데 이제 부모 사후의 신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엄청나게 커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성년 후견인 제도 하나로만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분명히 구멍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를 지역사회 신협이 한 번 더 이거를 봐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의료사업은 노령화가 되면서 이제 함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그 돌봄 테이블 안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리는 돌봄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서정석 박사님이 쓰신 말이에요. 장애 아동의 그 확률은 일정 수는 항상 우리 이게 인간의 종이건 동물의 종이건 마찬가지죠. 장애 출현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장애 출현을 억지로 막으려고 할 때 환경의 문제라든지 생태계의 파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어쩌다 보니까 그 운명을 뽑은 거죠. 전 너무 그런 어떤 인격적으로 참기 힘든 말 중에 하나가, 왜 너는 아이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그래? 부부 사이에 궁합이 안 좋은 거야? 전생에 무슨 뭐 죄를 지은 거야? 내지는 또 저도 교회를 다니는데 개념 없는 개독교인들은 너니까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말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이를 낳았다 뿐이지 죄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그거를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고마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이 문구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오신 분들과도 나누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